통합과학 13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질량 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어떤 순이었죠? 찬, 탄, 수, 질이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소, 그 다음이 탄소, 그리고 수소, 질소 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소들 중에서 이 탄소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탄소는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규소와 마찬가지로 몇 족이죠? 14족 원소죠. 그러면은 14족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탄소는 규소와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규소는 누구와 공유결합을 했어요? 네, 산소. 산소 내분자와 산소 원자 4개와 공유결합을 해서 규산염 4면체를 이루었죠. 탄소도 이 규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합니다. 뭐 산소와도 하고요. 질소, 수소, 뭐 인, 황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탄소 원자를 기반으로 탄소 원자가 다양한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이번 영상에서 배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요, 이 탄소 화합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영양소라고 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이 사실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탄수화물, 지금 앞글자만 쓸게요. 탄수화물,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지방, 그리고 하나 더 배울 건데 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산. 이런 것들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 조금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탄소가 지워졌네요. 잠시만 복구를 하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탄소를 복구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비가 탄소보다 산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 탄소 화합물들보다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탄소보다는 산소가 더 많은 질량비를 생명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단백질과 핵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단백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단백질은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규산염 광물처럼 기본 단위체가 존재해요. 일정한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서 단백질이라는 전체 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단위체가 무엇이냐?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선생님이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이렇게 구조식을 좀 써봤어요. 자, 이 단백질은 탄소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탄소가 있고요. 탄소는 공유결합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4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4개가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누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질소 하나, 수소 2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자, NH2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탄소, 그리고 산소,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COOH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나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수소,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골격입니다.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골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 하나 남았죠. 그 나머지 하나에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아미노산마다 다른 작용기가 결합하고 있어요. 그 알킬기라고 해서 그냥 R이라고 나타내거든요. 실제로 R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또 분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미노산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이 아미노산의 종류에는 약 20가지가 있고요. 이들은 각각 작용기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 아미노산은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예요. 기본 단위체라는 것은 이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이룬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을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수소는 모두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작용기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두 작용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여기는 1을 붙였고요. 여기는 2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 둘이 결합을 할 건데 선생님 요거는 좀 글씨 조금만 지워볼게요.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면요. 자, 여기 한쪽에 카복실기에 있는 OH 있죠. 요 OH랑요. 그리고 다른 쪽 아미노산에 아미노기에 있는 요 수소가 H가 자, 서로 이렇게 묶여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지금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어떤 분자식이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져요? 네, H2O, 물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는요, 이렇게 물이 빠져나옵니다. H2. 그러면은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탄소와 질소가 남잖아요. 이 탄소와 질소가 서로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이제 분자식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 아미노기는 그대로 있고요. 다음 작용기. 자, 여기서 지금 카복실기인데 탄소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이 짝대기 두 개는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한 산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날아갔어요? 이제 OH가 날아갔죠. 그럼 얘가 이제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반대쪽에 있는 이 아미노기의 질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아미노기에서 수소 하나 날아갔죠. 그런데 수소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탄소, 수소, 다음 작용기, 그리고 여기 카복실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결합의 이름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 아미노산의 구체적인 분자식까지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뭐가 빠져나온다? 네, 물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분자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달랑 2개만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들이 기본 단위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서 단백질을 이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요, 이렇게 쭉 길게 또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미노산이 긴 사슬처럼 쭉 연결이 되면 이 구조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라는 것은요, 무엇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펩타이드는 뭐겠어요?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 말하는 거겠죠. 자, 아미노산이 쭉 길게 사슬처럼 여러 개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바로 단백질이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단백질 기능을 갖춘 단백질이 되려면요,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요 어느 정도 자 접히고 꺾이고 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제서야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을 구성하는 단백질로는 케라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 자, 이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라고 했죠? 네,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었어요? 20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네, 또 종이처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들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미노산, 이 폴리페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모두 같으면 같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류가 같더라도 뭐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열 순서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나 배열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서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의 서열이 바로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요. 선생님 영어 단어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bus, 자, 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는 알파벳이라는 기본 단위 3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어를 조합한 겁니다. 그럼 이 알파벳이 기본 단위라고, 아미노산과 같은 기본 단위라고 해볼게요. 지금 종류가 지금 B, US 서로 다른 종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알파벳의 종류는 그대로 두고 배열 순서만 바꿔볼게요. 배열 순서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USB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사용된 단위체의 종류는 똑같아요. 알파벳의 종류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바꿨어요? 배열 순서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어의 뜻이 달라졌죠. 전혀 다른 단어가 생겼죠. 자, 얘는 버스고 얘는 USB, 이동식 저장 장치가 됐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하는 단위체의 종류가 같더라도 이렇게 배열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당연히 다른 단백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 배열 순서, 뭐 여기에 아미노산의 수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즉 아미노산의 서열이 이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폴리페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더라도 반드시 접히고 꺾이고 하는 입체 구조가 특정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만 기능을 갖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의 역할. 자, 일단 이 단백질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체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신체를 구성하는 예시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 근육이죠. 근육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피부, 우리 표면에 몸을 보호하고 있는 피부,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단백질 예시 들으면서 혈액 속에 단백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혈액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얘기했어요? 막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등 굉장히 많은 신체의 곳곳에 단백질이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단백질은요, 우리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효소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화학 반응들, 대표적으로 뭐 세포 호흡도 있고요. 우리 소화도 다 화학 반응이죠. 자, 이렇게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은 우리 체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들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것 중에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인슐린, 글루카곤, 뭐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다 호르몬이잖아요. 물론 호르몬 중에서는 이 단백질이 주성분인 호르몬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이 주성분인, 지질이 주성분인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체내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고요. 이 호르몬들 중에서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르몬들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체내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단백질을 자세히 알아봤으니 두 번째 탄소 화합물인 핵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탄서를 한번 정리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산도요. 앞에서 배웠던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단위체, 일정한 구조의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이 핵산의 단위체는 무엇이냐?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소리내서 5번만 얘기하면은 쉽게 외워질 수 있거든요. 뉴클레오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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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타이드. 자, 외워졌죠? 자,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도 살펴보면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당, 그리고 인산, 그리고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 당과 인산, 염기가 모두 몇 개씩 결합하고 있다? 네, 한 개씩 결합하고 있다. 즉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쭉 길게 연결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핵산이라는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쭉 연결되면 그러한 구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면 뭐였죠? 폴리펩타이드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다라는 뜻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핵산이라고 하는 DNA와 RNA는 모두 공통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가지고 있고 이 단위체가 길게 연결이 돼서 DNA와 RNA를 구성한다,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는요, 당으로 디옥시라이보스라는 것이 사용이 돼요. 반면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으로는 그냥 라이보스가 사용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네, 이 디옥시, 얘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디옥시가 뭐냐면 D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옥시는 산소라는 뜻입니다. 산소가 이제 없는 라이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NA는요, 디옥시라이보스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거고요. RNA는 그냥 라이보스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RNA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염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아데닌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가장 맨 앞글자 영어 알파벳을 써서 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아닌이 있어요. G라고도 표시를 하고요.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C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민이 있어요. 이거는 T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 4종류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질 수 있는 염기 종류예요. 반면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종류를 살펴보면 일단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없냐면 타이민이 없고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나 이런 데서 어떤 핵산이 주어졌는데 그 핵산에 타이민이 있어요. 그럼 그 핵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DNA가 되는 거죠. 반면에 그 핵산에 타이민은 없고 유라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RNA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 DNA와 RNA는요, 그냥 딱 보기에도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구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DNA와 RNA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RNA 같은 경우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몇 가닥이죠?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단일 가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DNA의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구조가 어때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 하나가 아니라 몇 개예요? 두 개로 되어 있죠. 두 개. 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냥 결합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꼬여 있습니다. 나선처럼 꼬여 있어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구조에서부터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지만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DNA에서 지금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합 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끼리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 부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위에서 결합이 일어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염기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에 염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에 염기가 있습니다. 이 염기와 염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서 두 가닥이 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기는요, 결합을 할 때 그냥 무작위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짝꿍이 있어요. 나는 얘랑만 결합을 할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자, DNA를 구성하는 염기 몇 종류라고 그랬죠? 네 종류라고 그랬죠? A, G, C, T가 있어요. 자, A는요, 반드시 누구랑만 결합을 하냐면 반대쪽에 G가 있을 때만 결합을 합니다. 아데닌은 반드시 구아닌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뭐예요? 네, 사이토신이랑 타이민이죠. 그래서 사이토신은요, 반드시 타이민이랑만 결합을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민도 무조건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도 무조건 아데닌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염기가 무작위로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염기하고만 결합하는 이러한 성질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보적 결합. 자, 그래서 이 성질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뭐 문제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자, DNA 사슬이 있어요. DNA는 두 가닥이라고 했죠. 자, 한 가닥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 가닥이 있습니다. 자, DNA 한 가닥에 염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G, G, C, T, C. 자, 이렇게 염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보적 결합을 배웠으니까 반대쪽 가닥에 어떤 염기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써보면 A는 누구랑만 결합을 해요? 네, G랑만 결합을 해요. 그럼 반대쪽 가닥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G가 있어야 돼요. 자, G는 누구랑 결합해요? 마찬가지로 A랑 결합하겠죠? 그럼 A. 자, 여기도 A. 자, C. 사이토신은 누구랑 결합해요? 타이민, T와 결합하죠. 그럼 여기는 T가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T는 C랑만 결합을 하니까 C, 그리고 T. 이렇게 해서 염기의 상부적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한쪽 가닥만 염기가 서열이 나열이 되어 있어도 반대쪽 가닥의 염기 서열까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DNA와 RNA의 역할, 기능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DNA와 RNA는 기본적으로 모두 유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하는 역할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DNA 같은 경우는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우리의 뭐 신체적인 거나 성격적인 거, 이런 유전 형질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DNA. 그런데 이러한 유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예시로 들면은 컴퓨터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죠? 네. 이진법을 통해서 저장을 하죠. 0 아니면 1로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는요, 체내에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염기 4가지, 0, 1 두 가지가 아니라 염기 A, G, C, T 4가지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저장이 됩니다. 즉,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 정보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바로 이 염기의 서열. 아까 우리 아미노산 얘기하면서 서열에 대한 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종류나 수, 그리고 배열 순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요, 우리 몸에 그리고 핵 안에
DNA라는 물질의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 썼던 거 AGG, CTC 뭐 실제로 이게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서열 자체가 유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DNA는 이 염기 서열의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DNA는 어디에 있다? 핵에 있습니다. 핵. 반면에 RNA 같은 경우는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전달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염기 서열은요, 유전 정보는 사실 뭐에 대한 설계도냐면, 결국에는 요거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거거든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염기 서열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GG, CTC 얘가 눈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눈꺼풀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그대로 그냥 쌍꺼풀을 만들기보다는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세포에서 단백질은 어디서 만드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DNA는 세포 안에 어디 있다 했어요? 네, 핵이라는 공간에 고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DNA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인데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핵 안에 고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핵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D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손상이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거든요.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 안에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요, 핵 밖에 있어요. 밖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핵 안에 있는데 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원본이라서 너무 중요해서. 그러면 원본이 전달이 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원본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복사본이 바로 RNA입니다.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설계도에 대한 염기 서열을 복사해서 실제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단백질 공장에 이제 날아가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RNA를 이제 메신저 RNA다라고 해서 mRNA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용어까지는 알아두면 좋고요.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RNA가 이렇게 원본인 DNA의 염기 서열을 복사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곳에 세포 소기관에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 단백질 합성의 관여, 이건 무엇일까요? 자, 요거는요, 우리 아까 단백질은요, 단위체가 뭐였죠? 아미노산이었죠.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에 맞는, 그 단백질에 맞는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 아미노산을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가 또 하는 역할입니다. 아미노산의 어떤 운송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RNA는 이제 트랜스포터 RNA라고 해서 tRNA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RNA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핵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우리 뜬금없이 갑자기 뭐 규산염 광물부터 해서 이런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거 갑자기 왜 배운 것이냐? 자, 우리 이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의 대단원명이 뭐였죠? 물질과 규칙성이었죠. 그래서 우리 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쭉 배워왔고요. 그 규칙성, 이 물질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또 어떤 물질을 만드는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라는 것이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특정 구조를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라는 또 기본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서 또 물질을 만든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두 번째 소단원인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